요즘 희망퇴직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던 그 희망퇴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좀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기업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희망퇴직이라는 칼바람이 정말 한파처럼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한두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업종 불문.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제조업, 금융, 유통, 심지어 IT까지 정말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희망퇴직하면 보통 정년 앞둔 50대 분들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그 대상이 30대, 4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인 새로운 현실이죠. 이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의 희망퇴직. 과연 이름처럼 정말 희망적일까요? 자발적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뭘까요? 기업들이 내거는 조건을 보면 그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회사들 명단인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LG, KT, SK 뭐 이런 대기업들은 그렇다 쳐도요. 진짜 놀라운 건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SK온처럼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희망퇴직이 없었던 곳들까지 나섰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구조조정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대상 항목이에요. LG디스플레이, 신한은행 둘 다 만 40세 이상이죠? 근속 15년이면 사실상 40대 초반도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보상 조건은 또 파격적이에요. KT는 최대 4억 3천, NC는 30개월치 월급이라니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희망퇴직 바람이 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CEO들이 내년 경영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무려 31.4%,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이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1.1%. 이게 뭐냐면요. 방금 그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한 CEO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려 61.1%가 가장 먼저 뭘 하겠냐는 질문에 인력 감축을 꼽았다는 거예요. 이게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사람부터 줄이겠다는 거죠. 물론 단순히 돈 아끼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예를 들면 AI 때문에 은행 업무가 자동화되는 디지털 전환도 큰 이유고요. 정부가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석유화학 같은 곳에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갈 것 같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았고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 좀 뽑아라 하는 사회적인 압박도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왜 희망퇴직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겪는 직원들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회사와 직원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동상이몽. 회사는 비용도 줄이고 조직도 젊게 만들고 청년 채용도 늘리겠다.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그냥 나가라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한 은행원의 인터뷰인데요. 이게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임금 피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정년까지 일하게 해주는 대신 특정 나이가 되면 월급을 깎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월급이 깎이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목돈으로 위로금 받고 나가는 게 돈 계산상 더 이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걸 과연 희망퇴직,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상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이걸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바꿔볼게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자, 서명하기 전에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냥 목돈 얼마 주는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재취업 교육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추가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둘째, 세금 떼고 내 통장에 진짜 얼마가 찍히는지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잡히는지 꼭 확인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넷째,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거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꼭 노무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끝났다는 거죠. 하나의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제는 한 회사에 뼈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언제든 회사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희망퇴직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퇴장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